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원래는 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문제가 불거진 만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짧게나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말도 안 되는 분담금 삭감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썸네일의 제목을 여러분도 보고 오셨을 텐데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KF21의 가격은 대당 890억이었는데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KF21의 대당 가격은 1,400억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프랑스의 라팔과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도 별 차이가 없는 가격으로 F-35가 현재 대당 가격이 1,000억이 조금 넘기 때문에 F-35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건 이게 블록원의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KF-21 블록원은 거의 공대공 미사일과 무유도 범용폭탄만 사용 가능한 깡통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KF-21 블록원은 제대로 된 무장 능력이 없으며 우리의 KF-21이 제대로 된 무장 능력을 갖추게 되는 블록2가 나오면 전량 블록2로 개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량을 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KF-21의 대당 가격은 1,400억보다 더 높은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F-35는 물론 프랑스의 라팔과 유럽의 타이푼보다도 더 비싼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초도 생산 물량을 40대가 아닌 20대로 낮추어서 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20대로 초도 양산 수량을 낮춘 건 오히려 가격 하락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이리 가격이 상승했느냐 하면 그건 물론 물가 상승의 원인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우리 방산무기의 수출 호황에 따른 영향이 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무기 가격 상정은 원가 공개가 원칙이고 그래서 방산업체들은 우리나라 군대에게 무기를 납품할 때는 절대로 폭리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적정한 이윤만을 남기고 무기를 공급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방산 분야에서는 큰 이익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현대처럼 사업 관리를 잘못하면 적자를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서 우리 방산무기들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우리 방사청에도 요구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에 납품하는 무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이윤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욕할 수만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주로 부품업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까지 우리 방사청은 군대에 납품하는 무기들의 가격을 낮추는 데만 매진을 했고 그래서 각 무기 개발업체에게 최소한의 이익만을 남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주요 방산업체들은 이걸 또 영세한 부품업체들에게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품 납품 단가를 최소한으로 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방산 분야의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이 영세한 부품업체들이 부품의 가격도 현실화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단순하게 KF-21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기 전체의 가격이 전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게 KF-21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국내 생산분의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출분은 가격이 더 상승할 겁니다. 그러나 물론 이게 최종 가격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각 부품업체들의 부품 가격 인상 요구와 그리고 카이의 이익까지 전부 합친 카이가 방사청에 요구한 협상 가격입니다. 여기서 카이가 자체적으로 사용한 개발비 분담금을 빼면 대당 가격은 1,200억입니다. 카이는 KF-21을 개발하면서 자사 자금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대당 200억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KF-21의 초도 물량을 20대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나머지 20대는 내년인 2025년에 결정하기로 했느냐 하면 대당 1,400억이라는 건 최종 가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카이를 중심으로 한 업체들이 요구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은 내년까지 업체들의 요구를 검토하고 원가 상정을 하고 그리고 업체들과 협상해서 최종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가격을 결정해버리면 대당 1,400억을 전부 내야 하니까 협상 기간을 늘려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일 초도 물량 40대 전부에 대한 양산을 지금 결정해버리면 당연히 방사청의 가격 협상 능력이 하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 협상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최대한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20대만 양산을 승인하고 나머지 20대는 내년에 양산을 승인하면서 그때가 되어서야 KF-21의 최종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400억이라는 건 카이가 요구하고 있는 가격이고 방사청의 최종 가격은 내년인 2025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한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인도네시아의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승인했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도네시아에게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인도네시아가 지급하겠다는 분담금이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48대 인도네시아 생산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KF-21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현재의 가격 기준은 120대 플러스 48대에서 그냥 120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를 퇴출하고 우리의 KF-21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나 폴란드를 참여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이미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KF-21 블록 1이 아닌 블록 2나 블록 3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KF-21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KF-21 블록 2 이후의 사업이지 현재의 블록 1 사업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인도네시아를 대신해서 KF-21에 참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분담금을 대폭 낮추려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건 인도네시아가 멍청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과거에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인도네시아가 어느 곳에 판권을 요구할 것인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인도네시아가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런 판권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고요. 이게 오히려 최근에 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결론은 인도네시아가 특정 지역에 대한 판권, 그러니까 판매 권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남아 지역이지 않을까 하고 짐작만 해봅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이걸 들어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서는 KF-21 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줄이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이 사업에서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자신들의 국영 항공회사의 일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KF-21의 현지 생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예 사업에서 철수할 수는 없고 분담금만 줄이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양측이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아예 발을 빼지는 못하고 우리도 분담금 삭감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사업 참여할 때는 지역 판권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에야 와서 지역 판권을 요구하다니 그걸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협상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멍청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리해서 어쩔 수 없이 양측은 새로운 협상의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분담금이 줄어든 만큼 그만큼 인도네시아에게 이전하기로 했던 기술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원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던 부품의 수량도 대폭 줄어들 것이며 당연히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공급해주는 부품의 가격도 대폭 올라갈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인도네시아는 결코 우리와 같은 가격으로 KF-21을 구매하지 못할 것이며 어쩌면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KF-21을 도입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비싸게 KF-21을 사게 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KF-21도 시간이 가서 양산 수량이 늘어나면 갈수록 가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을 삭감해 준다는 건 솔직히 협상의 시작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정도의 돈으로 어느 정도까지 기술 이전이 가능하고 우리가 공급하는 부품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등을 앞으로 협상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협상이 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건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앞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의 KF-21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KF-21의 가격입니다. 지금까지 KF-21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준수한 성능의 전투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게 된 게 현실이고 이리에서는 절대로 우리 KF-21이 수출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가 싫겠지만 인도네시아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수용해서라도 최대한 KF-21의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건 2025년에 나오는 KF-21의 실제 양산 가격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인도네시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게 KF-21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길이라면 그리 해야죠. 저도 답답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